우세훈 시장님께 질의합니다. 이번 12구 참사 같이 다중인파가 몰리는 경우 대응 조치,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압사 사고를 별도로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. 공연 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알고 계시죠? 공연 행사장 매뉴얼에 있습니다. 네. 이게 맨 처음 만들어진 거는 시장님 처음 재임 기간 2007년에 만들어졌고요. 이 매뉴얼은 말씀하시듯이 여러 관련 법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적용하는 세부 대응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. 그걸 어제 겨우 주셨는데요. 이 매뉴얼은 주로 3,000명 미만의 행사 축제에 주로 적용되는 매뉴얼이고요. 지금 이렇게 재개정 이력을 보면 200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22년 12월 26일까지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거 맞죠? 맞습니까? 이 네, 내용은?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. 네, 제가 정리했습니다. 근데 이 안에 보면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, 사회재난, 안전사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안전사고 안에 분류 안에 압사와 전도라는 그 사고 유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 12구 참사 때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진 건가요? 안 이루어진 건가요? 예, 사후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. 최대한 노력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이 매뉴얼에 보면 매뉴얼이 지금 2022년 이렇게 개정된 매뉴얼입니다. 여기 보면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언급이 돼 있고 최정점에 국가안보실,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돼 있고 여기의 기능은 재난 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및 전파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 총괄 조정 이게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여전히 국가안보실 이 부분이 들어있고요.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시가 알고 있는 이 국가안보실의 기능은 이와 같은 겁니다. 그런데도 지난번 기관보고에 나와서 국가안보관리실의 담당자는 나와서 전파에만 집중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은 안보에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나 여기에서 또 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실, 국가위기의 대부분 70% 이상은 재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던 것을 지침을 개정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매뉴얼에 보면 그리고 다시 아까 소방서 얘기해 주세요. 용산 소방서장님. 네, 용산 소장.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 소방서를 방문해서 재난 영상 송출 등 영상 시스템 활용 실태 확인하고 간 사실 있죠? 네, 맞습니다. 그게 언제입니까? 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잘 못. 네, 저희가 자료로 보여드리죠. 정확하게 한 달 조금 지난 참사가 한 달 조금 전인 2022년 9월 20일에 와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그렇습니다. 이 자료만으로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용산 영상 시스템, 송출 시스템이 그날 제대로 활용이 됐습니까? 서장님. 그때 2층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. 3시간 이상 먹통이었죠? 그때는 출동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 송출이 되지 않았습니다. 되지 않았죠? 네. 그렇습니다.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적어도 그 당시의 현장을 제대로 조정하고 초기 상황 파악했다면 그럴 때 중계차를 빠르게 현장에 파악시켜서 이 문제들을 정리해서 제때 영상 송출을 받아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겠죠.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계속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축소시켜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. 국정상황실장은 그 비서실들은 여전히 현안들이 늘 있기 때문에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시켜서 계속 자료들을 보강하고 정비들을 보강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런
기능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. 시장님,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. 여기 이 매뉴얼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. 축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할 때 각 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조치해야 하는지 너무나 상세히 규정되고 있는 것이죠. 이 매뉴얼에 보면 압축된 거에 보면 부록 4를 보면요. 공연 내 행사장의 안전관리 예상 시나리오 첫 번째 압사 사고 발생을 예로 들어놓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사고 접수 5분 내에 전파하고 20분 내에 상황 판단 회의하고 30분 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못했죠. 저는 이게 시장님이 외국 출장 다녀오신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하기가 참 난감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들이 제대로 유지가 됐다면 우리 현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경찰 제때 파견하고 교통통제 제대로 해서 차량 통제, 인파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 통제를 해서 인파들을 차로로 내려보내야 하는 것을 인파를 전부 인도로 올려보내서 그 골목을 차단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. 여기 보면 부록 7에 보면요. 안전사고 관련 대책으로 홍보를 계속 하라고 돼 있습니다. 안내방송.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안내요원 배치하고 안내 표지판, 유도시설물 설치하고 그리고 인파 압박 예상되는 곳에 비상 차량 전용 진입로도 사전에 계획해라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것만 했다면 이번 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.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안내원만 2명만 있. 예,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. 다만 이 압사 사고가 유형으로 적시된 이 매뉴얼이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연 행사장에서의 사고를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급박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공연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상정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마 연상을 기억을 되살려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.